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무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석 교수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왼쪽 위에 있는 이곳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본관이고 역사가 깊은 건물입니다. 지금 1969년에 완공된 건물로서 창경궁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두 건물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건물들에서 왼쪽 건물은 2008년에 완공된 교육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생체재료동이라고 보통 불리는 건물로 2004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네, 오른쪽 건물은 주로 연구시설 그리고 산학협력시설들이 들어있고요. 왼쪽 건물은 여러분들이 치의학대학원 그 전문 석사 과정 중에서 임상 전 단계 실습이라고 부르는 실습들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네, 왼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치과병원이고요. 전문 석사 과정 3학년 이후 3학년, 4학년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의 과정, 인턴과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그 과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임상 교육을 받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간은 관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악 86동이라고 불리고요. 이 공간은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공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흥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관악과 연관해 다음과 같은 이제 공간들에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일반 현황 두 번째입니다. 예, 여기 있는 네 곳의 병원들 역시 학생들이 파견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네, 이곳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붙어 있는 곳으로서 전국의 장애인들의 구강진료를 담당하는 주요한 센터입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네,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저희의 그 기금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요. 꽤 많은 교수님들이 진료를 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아래에 있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저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운영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치과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 비전, 그리고 코어 밸류입니다. 예, 저희 이제 학교에 들어오시면, 아까 보셨던 본관동에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현관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저희 문양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미션은 열린 지성과 참인술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전문가 양성이고요. 비전은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입니다. 예, 코어 밸류로서는 Excellence, Innovation, Integrity and Respect, Leade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등이 있겠습니다.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교육 목적은 치약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와 진료 능력 및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갖춘 치과 의사의 양성입니다. 목표는 아래의 6가지로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가 1946년 10월 출범하게 되는데, 그때 출범하게 될 때 여러 대학들이 모인 이제 연합체제가 구성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 치의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경성치과의학교에서 시작해서 경성치과대학으로 변하고 결국은 치과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역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2년부터 1969년 사이에 소공동 교사 시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제시대인 1922년 4월에 경성치과의학교라는 2년제 학교로 시작을 하였고요. 46년에 해방 이후 국립서울대학교로 편입되면서 치과대학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1959년에 치예과가 신설되면서 6년제로 바뀌게 되었고요. 69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영광 캠퍼스로 옮기게 됩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치약연구소, 도서관, 그리고 교육연수원들이 설립되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두드러진 변화는 2005년에 치약 전문 대학원 체제가 도입이 되어서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 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이후 2014년에 학사 전문 석사 통합 과정이 개설되어서 이 교과 과정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절반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부터 선발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앞서서 했었던 것처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학 졸업생을 뽑는 이원화 체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2020년 12월에 제9대 원장이신 권호범 교수님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고요. 2021년 2월에 한국치약교육평가원 치약교육인증평가를 국내 사상 최초로 6년 인증을 받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대학 원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9대 원장으로 권호범 교수님께서 취임하셨고요. 저 교무부원장, 그리고 학생부학장 여인성 교수, 네, 그리고 연구부원장 손원준 교수님, 그리고 기획홍보실장 정지훈 교수님이 임명되셨습니다. 시설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이 4개가 있는데요. 본관 생체재료연구동 교육동이 연건 캠퍼스에 있고요. 관악 캠퍼스에 있는 관악 86동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 두 번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교육동, 2008년에 완공된 교육동인데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의학 전문 대학원, 흔히 본과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들어와서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의 일정 부분을 임상 전 단계 실습을 하게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1층이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2층인데 특히 2층에는 토마스라고 불리는 팬텀이 있어서 환자를 모방한 마네킹을 통해서 임상 실습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 현황 세 번째로서는 체력 단련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개장을 하게 될 거고요. 좁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복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부속 시설로서 치약교육연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특히 시험 기간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치약 도서관, 그 외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주로 개방되는 치약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및 연구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과하고 교실인데요. 먼저 저희 치약대학원에는 총 100여 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이 숫자는 정년퇴임과 그리고 신임 교수 임명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제 교수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기금교수, 기금부교수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0명에 가까운 교수님들이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 및 교실에서 치의학과에는 총 19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기초교실 10개랑 임상교실 9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명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치의과학과에서 융합전공, 이제 일반 대학원생이라고 불리는 학술대학원 학생들의 선발은 총 11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공 명칭으로 전공을 명칭으로 학생들이 선발됩니다. 네. 지금 그림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보셨던 기둥에 붙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시면 학위 과정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는 학사 과정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3년을 지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흔히 본과라고 불리는 치약 전문 석사, 치학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마치고 나시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수련이라고 적혀 있는 약간 옛날
용어인데 전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랑 동시에 하기도 하고 혹은 끝나고 하기도 하는 치과학과 박사 과정을 다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전문대학원이고 보셨다시피 학사 과정에 올라오시는 분 45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절반과 그 반대쪽에 치약 전문대학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타 단과대학이나 혹은 타 대학의 단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치약 전문 석사로 들어와서 이 두 학생들이 합쳐져서 치약 전문 석사 4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치과학 석사로 들어와서 치과학을 연구하게 되고요. 이분들도 동일하게 치과학 박사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만 이분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은 치과 의사 자격증을 받는 트랙이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치약 전문 석사 쪽만 치과 의사 자격증을 받는 트랙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대학은 전문대학원과 학술대학원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조금 독특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복합학위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 과정은 어, 학사학위를 받아서 전문 석사 과정으로 바로 진입한 학생들의 경우에 2년, 3년, 2년의 순서로 중간에 박사학위가 전문 석사 과정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미리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네. 학위 과정 중에서 복합 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치약대학원 전문 석사 과정 1학년이나 2학년 재학 중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지원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대학원의 등록금과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학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들은 복합학위 중간에 탈락을 하거나 중도로 포기하게 되면 전액 반환하여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치과의사 과정과 에, 학술 박사 과정, PhD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료 요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문대학원 수료 요건, 네, 이거는 지금 학사과정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전문대학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전문대학원은 8회에서 16회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8회 등록으로 끝내시는 게 좋겠죠. 총 165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점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료 요건을 갖춘 다음에 졸업 실적 심사라는 것을 통과하여야지 졸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필수 과목 여부는 전 교과목이 전공에 해당됩니다. 전공 선택 교과목이 일부 있습니다. 네, 전문대학원의 유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학년 말 평점 평균이 2.0 미만이거나 혹은 어떠한 과목이라도 취득 학점 중에 F 혹은 U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을 당해서 한 학년을 통째로 다시 다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느냐? 네, 교육과정의 전반적으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통틀어서 인문사회 교과목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있고요. 주제별 교과와 통합교과가 반복됩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임상 전 단계 실습이 되고 3학년 때부터 임상 실습에 조기 노출이 되면서 3, 4학년에는 선택 교과목들, 전공 선택에 해당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 PBL이라고 하는 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이 강의가 되는데 이것은 최근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에는 서브 인턴십과 익스턴십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더 갖출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즐거운 학사 과정을 아마 보내시게 될 텐데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학사 과정이 주로 진행되는 43동의 그림이고요. 여기에 모여 있는 곧 설명해 주신 임정준 교수님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석 홈커밍 선배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본과 과정으로 진입한 선배들이 치전원 과정으로 진입한 선배들이 잠깐 다시 가서 본과 과정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알려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86동 관악에 있는 86동 저희 치약대학원 관악 캠퍼스의 내부이며
네, 원래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제 로비에 꾸며진 큰 홀에서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작년에 공사를 해서 어, 새로 단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 특별한 졸업식이 있지는 않고요. 학석사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이것을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치대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 행사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서 없었고요. 2019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흔히 본과라고 불리는 스테이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 본과에서 이제 여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 부학장을 맡고 있을 작년 시절 특별히 학생들의 부탁에 의해서 스탠딩 책상을 만들어 달라고 스탠딩 책상을 좀 구비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특한 마음에 제가 행정실을 통해서 조립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1학년, 2학년 교과목을 보여드립니다. 네, 과목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과목들이 모두 전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수강을 하셔야 되고, 이 과목들 중 어떠한 과목도 F가 나와서는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치의학과 실습을 이렇게 하게 되죠. 제 강의 시간인데요. 예, 여기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사진 찍는데 신경을 쓰셔서 뒤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해부학 실습 장면입니다. 최근에는 실제 시신으로도 실습을 하지만 네, 그거 말고 이렇게 그 가상현실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나토마지라고 하는 테이블인데 국내에서 이걸 두 개 갖고 있는 곳은 잘 없죠. 네, 현재 두 개로 구비하고 있고 이걸로 실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기 어,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예방치과학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상치약 과목들과 그 실습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을 임상 전 단계 실습실에서 하게 됩니다. 네, 임상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환자를 보기 전 단계라는 뜻이죠. 네, 왼쪽 위에 있는 이 학생, 이 언니는 지금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2학년 끝날 때 실습을 하면서 만든 모델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이 실습이 끝났다라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실습을 할 때 늦게 끝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가 바로 아래쪽의 경우인데요.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저희 치약대학원 본관에 들어오실 때 앞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었던 그 그림에 있었던 그림이 바로 이 원본이 이 그림이 되겠고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 대기만성입니다. 실습을 늦게까지 못하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서 다 해야 되죠. 예,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실습물을 만들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어딘가에 떨어져 가지고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공부하는 모습, 네, 그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시험 기간 보여드립니다. 시험 기간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직접 한 포스팅인데요. 크리스마스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전 학년까지는 매년 크리스마스 다음 26일이나 27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치약대학원에 들어오시면 방학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방학은 1학년하고 2학년 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 10시 41분에도 이렇게 도서관은 많이 불이 밝혀져 있죠. 그리고 그 도서관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시험 보시는 장면인데요. 네, 1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네, 이 강당은 오늘 지금 앉아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시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서는 여기에 뭐 100명 넘게 다 수용해서 한꺼번에 시험을 봤지만 코로나 때에는 네, 그 방역을 위해서 좀 띄엄띄엄 앉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앉지는 못합니다. 네,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 있는 많은 공간들이 개방됩니다.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그
교실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1학년 강의실 자체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아주 늦은 시간에 가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늦은 시간이 나와 있는데 10시 반이나 이런 데에 저 매점을 24시간 오픈 개방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여기에서 자주 제가 간식거리를 사주기도 하고 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번개를 자주 합니다. 시험 기간 보시면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건 새벽의 그림인데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 여기 그대로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버스를 타고 올 때 보면 그 당일날 아침에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버스 타서 흔들리는데 눈에 좋진 않겠지만 열심히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본과에 들어오셔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외에 굉장히 자주 이용하시게 될 그 학생 휴게실. 네, 제가 2019년에 알록달록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 외에 학생들이 제작한 티셔츠, 네, 100주년 기념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포토제닉 상을 받은 사진이 되겠고요.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스마일런 마라톤 대회라고 해서 구순 9계열 환자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겸한 마라톤 대회의 새벽에 한강변에 참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그 봉사를 많이 함으로써 저희 그 전공의 특징을 잘 살려서 봉사상을 타기도 하는데요. 이 본부에서 이제 2019년과 20년에 연속으로 저희가 관악봉사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각종 UCC를 만든다거나 학생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내고 나면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환자와 맞닥뜨리기 위해서 흰색 가운을 입는 그 저희만의 의식이 있죠.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네, 2021학년도에는 이 행사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대하게 치르지 못하고 녹화로 전환해서 바로 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철저한 방역을 상태에서 시행이 되었고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2019년에 학부모들도 다 참석한 상태에서 했었던 가운식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들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마치고 나면 이제 3학년에 진입하게 되고요. 3학년 과목은 선택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예, 여기에 있는 과목과 여기 있는 과목들은 선택 과목들이라서 이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대부분 임상 실습이 되는데 임상 실습 1, 2, 3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병원 생활을 해서 이 강의실은 병원에 있는 3학년 강의실 혹은 4학년 강의실이 되겠고, 그리고 또 최신 첨단 장비로 오히려 교수님들이 쓰시는 그 클리닉보다 더 좋은 장비로 갖춰져 있는 원내생 진료센터라는 곳에서 직접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첨단 치약 입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라고 불리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가상현실의 그 실습 테이블, 그리고 그 외에 페이스 헌터라고 해서 얼굴 스캐너,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이렇게 갈매기 모양의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교육 실습실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학년에 올라가셔서도 비슷한데요. 역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 4학년 2학기 때에는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필수 과목의 숫자는 비교적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마치면 졸업 실적 심사라고 불리는 임상과 기초 시험이 있게 되는데요. 각각 시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부터 새로 생기는 국가고시 실기고사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들로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원내생 격려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국가고시의 왼쪽 위에 있는 것은 2019년도의 사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응원을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버스에 탈 때 이렇게 후배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도시락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학생은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이번 졸업생인데요.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윤석권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는 선배님이 되겠죠. 윤석권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는 국가고시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주기 때문에 수석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워낙 뛰어난 학생이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수석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졸업식이 되겠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1948년에 있는 2회 졸업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2019년 졸업식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저희 그 학교의 색깔인 연보라 색깔의 넥타이와 그 다음에 스카프를 전부 메고 있으며 석사를 상징하고 있는 노란색 띠의 후드를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은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인데요. 차이점을 보시면 분홍색, 분홍색은 저희의 치의학의 분홍색이 아니라 연보라색인데 색깔이 좀 바래서 좀 분홍색으로 보이지만 이 색깔이 치의학 대학원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박사일 때 쓸 수 있는 후드입니다. 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DCO라고 해서 Dental Community Orientation이라고 해서 저희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고요. 여기는 롯데호텔인데 여기 초대되어서 이제 환영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지 좀 지나게 되면 졸업생 홈커밍 간담회라고 해서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만든 기념품으로 졸업한 지 5년 이하에서 개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 선물로 보내드리는 시계 및 필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학생 그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 치의학대학원에서 그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원내생 진료라고 해서 학생 단계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당연히 슈퍼바이징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신 학습 기법인 PBL, CBL, TBL이라고 해서 Problem Based Learning, Case Based Learning, 그리고 팀 베이스드 러닝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4학년 때는 말씀드렸던 익스턴십, 외부의 파견 교육, 다양한 진료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익스턴십과 그리고 임상 심화 실습, 본인들이 원하는 세계과에 이렇게 지원해서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교육 인원수를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 치의학 대학원생은 총 329명으로서 남자 195명, 여자 134명이 되겠고요. 그 외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서 총 523명이 작년에 교육 인원수였습니다. 저희 연구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논문 발표 실적을 보시게 되면 흔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SCI급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해외 저명 저널 인덱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포함된 저널들을 주로 많이 게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널들은 별로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254편, 289편, 276편으로 약간의 그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거의 300편에 육박하는 저널들이고 최근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수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구비 수주 현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치의학대학원의 연구 수준을 보시면은 그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연구의 퀄리티나 연구의 양이 적지 않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16개국 35개 대학과 국제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 세계 대학 랭킹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참여 국제 교류 상황을 보시면 해외에서 저희 대학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국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익스턴십으로 저희 이제
저희 대학을 방문한 경우인데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일본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예,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예과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외 봉사활동으로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들에 주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뭐 치과 진료, 약품 배포, 그다음 교육 봉사, 네, 구강보건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병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 이후 병원에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에,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최상의 품격과 실력을 갖춘 치과계 리더를 양성하고 치학계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미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공유 가치로서 책임의식, 주인의식, 도전과 열정, 상호 존중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이제 분립되어서 분립 후에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으며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부설 장애인 치과병원 등이 생겼습니다. 조직을 보시면 병원장 아래에 여러 가지 실과 부, 처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치생명과학연구원 등이 있는 것으로 대표되는 연구중심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있고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해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수는 치약대학원생 160명과 임상강사, 레지던트, 인턴, 수탁교육 학생 등을 통해서 2020년 기준으로 총 632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료과 여러 과가 있는데 진료과는 총 10개 과 이렇게 구강내과부터 치과, 마취과까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특성화 진료센터로서는 원스톱 협진센터, 임플란트 진료센터, 턱교정 수술센터, 원내생 진료센터, 구강암행 기형진료실, 구강건강증진실, 언어치료실, 치과응급실 등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내생의 임상교육, 3, 4학년들의 임상교육은 원내생 진료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악에도 특성화 진료센터로서 협력진료센터인 공공구강보건진료실이 있고요. 수복심미치주센터와 임플란트 악교정센터 등이 있습니다. 네, 관악 캠퍼스 말씀드립니다. 관악 캠퍼스에는 저희 총 100명의 교수 중에서 14명의 교수님들이 가 계시고요. 여기에는 대학원생 33명과 석사, 박사 과정, 그리고 학석사 과정 137명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실 장학금과 기숙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금은 저희는 맞춤형 장학금, 그리고 근로봉사 장학금, 서울대 발전기금 장학금 이렇게 되고 있는 교내 장학금이 있고요. 그 외에 교외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네, 교내 장학금의 경우에는 성적 하한선 기준 등이 있습니다. 성적 하한선 기준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네, 맞춤형 장학금은 수업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들인데 이 장학금들은 주로 등록금 장학금, 수업료 장학금 등에 해당되고 교외 장학금 중에서 일부 생활비 장학금이 있습니다. 네, 수업료 면제는 10% 단위로 되게 돼 있고요. 전액까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장학금이 단순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을 그 가정 형편을 많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건 이제 전문대학원 장학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사 과정에서 장학금은 앞 뒤에 이제 어, 다른 세션에서 소개가 될 텐데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학자금 대출. 네, 장학생 신청은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 외 서울대학교 맞춤형 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은 마이스누에 들어가셔서 학사정보 장학 혹은 온라인 신청 후 행정실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장학금은 각 지원 단체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동아리 현황입니다. 전문대학원에는 체육 동아리가 총 8개 있고요. 연행예술 동아리가 8개, 그리고 사회 및 종교 동아리가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기숙사 말씀드릴게요. 연건생활, 학생생활관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네,
1968년에 처음 정영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연권대학원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기숙사의 규모는 대학 기숙사가 있고 대학원 기숙사가 있고 가족생활동 등이 있는데 대학 기숙사는 주로 이제 2인 1실에 210실이 있고요. 그리고 1인 1실이 9실이 있습니다. 그 외 대학원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뭐 편의시설로서 식당, 매점, 세탁 건조실, 탁구장, 체력 단련실, 간이 주방과 휴게실, 공동 샤워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숙사 선발은 중요한 건데 1년 단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매년 11월경에 선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사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취준원으로 진입하시기 전에 그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학기 중에 미등록이나 퇴사가 생기면 녀석이 있을 경우에 대기자 중에서 선발해서 충원을 하게 되는데요. 기숙사 규정 자체에 여러 가지 징계 처분이라든가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에, 들어가기 어렵거나 퇴사를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기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URL로 들어가서 연건 기숙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도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 않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저희 구성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16일 기준 서울대학교 학생처에서 발행한 규정이 되겠고요. 확진 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즉시 보건진료소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교내 역학조사팀에서 교내 동선 공지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조치사항을 준수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가격리자 2회 동선이 겹치는 유증상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2회 동선이 겹치는 무증상자 등에 대한 지침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 그리고 홈페이지, 치약대원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